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한 번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도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막 자중하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정세균 총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만나면 예,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부패 완판, 즉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도 사자성어로 검찰천하 안하무인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 보안권을 남기자,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일부를 남기자 이런 논의들도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전혀 결정난 게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 완판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는 오만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검찰 외에도 수많은 수사기관들이라든가 사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검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소와 수사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완벽하게 수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18만 명의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엘리트주의자의 과도한 표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 정신이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을 국회가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입법하는 상권분립에 위반되는 말씀을 윤석열 총장이 공직자로서 한 겁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위헌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적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런 얘기를 저런 자리에서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딱 4가지 논리예요. 뭐냐면 검찰을 배제한 수사제도 도입은 두 번째,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경제, 정치, 사회의 권력형 비리 사범을 처벌을 못할 수가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면 결국에는 부패가 만연해질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이런 부패, 이런 부정한 사범들에게 아무런 징벌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못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자성어로 만드는 게 좀 유행처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천하다, 그리고 시적절이다 이렇게 4글자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총장 어제는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오늘은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장시간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좀 어떤 의도가 좀 숨겨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획된 정치적 의도다. 기획된 정치적 그렇게 의도다.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입법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종합적인 의견을 내라라고 아마 소식이 갔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는 검찰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 저기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 지방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는데요. 특정 언론을 찍어서 이 지면을 완벽하게 할애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보수 세력이 강한 이 대구를 방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 상상을 해보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추경 갈등 당시에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검찰들에게 내부적으로 자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검찰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검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내비치고 싶다라는 저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획된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바라보세요? 박 부대변인 저런 분석은 예. 정확한 분석일 수가 있어요. 저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우리 추미애 장관 이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도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형식적으로 얘기 듣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미리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할 역할이지 갑자기 여권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찬성한다는 듯한 말씀을 하고 본인은 뭐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윤석열 총장은 허수아비다. 뭐 당신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그 기자들이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고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정치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누굽니까 김기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 때 정치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쉽게 그 갈등이 덜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상황은 기획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금방 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입법의 과정이라는 것이 법무부가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법무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국회가 주도한 거거든요. 물론 뭐 특정 당이긴 하지만 국회가 주도한 것인데 이분은 이것을 또 흔히 하는 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처럼 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반문 정서에 기대해 있는 자기의 과거에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끌어모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야? 뭐 이러한 분석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 본인의 마음은 정치하겠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권 후보 야권의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상당 기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대략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이 단순히 검찰총장이야 라고 그냥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상수인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오늘 그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간담회에서도 그 국민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이요. 예. 국민이라는 단어와 헌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분의 이제 주파수와 지향점은 임명직을 넘어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의 지시, 뭐 장관의 지시 이런 거를 잘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보다는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뜻은요. 나는 정치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 어제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또 한 언론과의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을 세 곳을 설립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을 나누는 게 낫다. 그렇게 권력을 분산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생각입니까?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건 검찰공화국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몇 개 이제 경제 분야라든가 금융 뭐 특수 분야 통해서 이제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수사청을 만들자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곳곳에 검찰청이 하나씩 다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형태가 뭡니까? 과거 중수부입니다. 중수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 내부에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 정치적 행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검찰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헌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분은 뭡니까? 기소하고 수사하는 걸 합치자고 합니다. 권력을 자꾸 합치면 뭐가 됩니까? 권력이 커지고 독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패 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과거에 검찰 있던 시절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그러면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결국 이게 저는 정치권의 문제인데요. 정치권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하고 일침을 가야 돼요.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다면 그럼 야권이 받았어.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게. 당신은 빠져있어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예. 그 부대변인께서 조금 과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검찰공화국이 되겠습니까? 부정부패 사범을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최선의 좀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대변인 또 말씀하셨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지금 뭐 대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줬습니까? 이거는 여당이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안 됩니까? 야당을 좀 배려하고 야당 얘기도 들어주면서 의회 운영을 했으면은 이러한 사단이 안 벌어지잖아요. 180석이라는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밀어붙이기식 여러 가지 의회 일정, 국정 운영한 것은 여당의 책임도 크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저 밀어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야 되는데 공수처 부분은 조금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공수처는 이 국회라는 것을 통한 견제 기제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줬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기록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야당 2명의 반대 없이도 여당과 여당 뭐 여러 가지 변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야당의 반대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윤 총장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내 밑에 있는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휘하에둬도 되니까 일단 수사 기소권을 가진 이 새 청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검찰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소리처럼 들리진 않는데요. 이 이야기 뭐냐면요. 예.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검찰의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또 독립해서 왜 존재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소권만 있으면은 법무부 밑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문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법무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제발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이지. 자, 뭐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그런 수사청,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밉더라도 국가의 여러 가지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검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좀 보장해달라라는 항변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요 기소권 없이도 수사 잘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은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중대범죄라든가 특수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남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든가 제도적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검찰이 탁월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뭐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독재 시대 때 경찰이 수사 더 잘했어요. 어떻게? 고문했어요. 미행했어요. 경찰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 지휘권도 주고 검찰에게 수사권 일부가 넘어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영원 불변의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한두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 형태의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상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 역량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공소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검사가 아니라 새롭게 검사들을 취업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안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법안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법안 내용이 이래요. 누구 법안이에요? 법안 내용이 이래요. 아니 그 법안이 여러 명이 냈으니까 여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이거 그 법안에는 저도 동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있습니다. 이게.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살펴보세요. 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지금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요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러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그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치인으로서 좀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이재명 지사님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굉장히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고요. 예. 현재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판이 깨지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돌발 변수가 제3의 변수가 들어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다만 이 총리로서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과 어떤 뭐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에 일부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를 좀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저런 언행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과 정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행정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대권을 출마하겠다, 대권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에요. 국무총리에 있으면서 대권 후보의 길을 가겠다? 이것을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저분이요, 입법부 수장을 하다가 국회의장을 하다가 국무총리로 간 분이에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이었냐? 본인부터 되돌아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총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청와대도 이제 윤 총장을 향해서 차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라라면서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이렇게 이틀 연속 그야말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보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반응이 없으면은 또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 존재감 확인용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일 수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내부의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명분이 좀 약해졌을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숨고르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오늘까지 딱 하고 이제 당분간은 좀 내부적으로 다독이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이 부분의 전선을 확대할 이유가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은 여권의 지지율에 상당한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조용하게 여권에서도 좀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당의 많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말씀하셨듯이 윤 총장의 발언을 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지원 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예,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수청 법안 발의는 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 중수청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거든요. 예.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는 상황이고 이 새로 입법을 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절차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을 가지는 과정 자체가 좀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아까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률안 아마 개인 의견일 겁니다. 개인 의견일 거고요. 제가 그 민주당의 이 검찰개혁 특위 쪽에 들은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장 청구권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은 사실이고요.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지만이 검찰이 있어야 되지만이 영장 청구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권에 대해서 좀 섭섭한 점은 저는 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은 여당에게 반발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야권의 대권주자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도 법률가더라고요. 예. 또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부분들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라고 해주시는 게 저는 이 국회의 권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인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부터 자세를 바로 담고 야당에게 충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되게 불거진 거가 뭐냐면요. 이낙연 당대표가 자 6월 달에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처리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거는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안 내용은요. 여당의 10명 이상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에 있어요. 개별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할 거고 야당에서는 갈등을 부추겨서 극단적인 혼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내용으로 서로 정쟁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지난 1월에는 이제 윤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3월이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4월에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에 나와서 야권의 힘을 보태달라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저 3월이라는 그 날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적절한 시점에 임기를 채우든지 아니면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여당과 청와대와 여권과 상당한 측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고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그런 하나의 어떤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흥미롭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이제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그렇다면은 정치에 입문할 시기라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분이 징계 중이에요.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행정소송에 의해서 집행정지는 돼 있지만은 결국은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수순을 밟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력을 미쳐라, 이런 취지의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놓지 않는다면은 7월이라는 상황까지 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네. 또 뭐 극단적으로 저는 법을 주장합니다만은 중대본부 수사청 안 한다고 해버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 명분이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아예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